좋아요, 구독! AI 대 인간에게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금리 인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자, 어떤 질문 던져봤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한국 증시 과연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가치주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자, 챗 GPT의 답변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투자 목적과 기간과 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할지 또는 가치주 쪽에 베팅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줬고요. 자, 그리고 성장주의 경우에는 물론 더 큰 수익을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기업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치주 쪽을 봤을 때는 물론 가치주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지만 이 호흡을 과연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가치주를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결국에는 포트 구성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골고루 분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강관우 앵커님 모두 아는 얘기잖아요. 네, 아주 뭐 정답에 항상 가까운 답을 내는 AI잖아요. 네. 그래서 이 AI가 인간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제 통 털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정답을 줬는데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 중에 뭐 아빠 말을 많이 들으세요? 엄마 말을 들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빠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빠하고 좀 성향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친구들 중에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많으세요? 잘 맞는 친구가 많으세요? 안 맞는 친구가 많으세요? 잘 맞는 친구들과 좀 관계를 오래 갔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런 거 이게 성향하고 이게 잘 맞으면은 친구가 또 관계가 오래 가고 그런 건데 주식도 비슷합니다. 이제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는데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장주 쪽으로만 거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가치주 쪽으로만 계속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펀드들도 성장형 펀드, 가치주 펀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스타일들이 달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제 펀드들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 한 2년 전에는 저금리 환경이었잖아요. 네. 저금리 때는 이자를 빌려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되게 뭐 이렇게 작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릴만 하단 말이죠. 그거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들은 성장 있을 부분에 성장할 수 있게 막 투자를 막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성장주가 되는 거고 성장 기업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증시에서는 돈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돈 빌린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금리 부담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기업들도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불안한데 이제 투자를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증시 투자자들도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는 그런 경향이 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코스닥은 가치줄까요, 성장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차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파란 줄이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빨간 줄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거래소죠. 옛날에 이제 보시다시피 21년 중반만 해도 코스닥의 PER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아시는 이제 용어인데 요거가 상당히 높았고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바뀌었죠.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 성장주 쪽의 코스닥이 코스피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가지고 다시 격차가
커질까 말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에서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다. 금리에 대한 경로를 50bp 올라가는 거를 25bp 내지는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시장의 생각들이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 이게 참 웃기고 재밌는 이 차트인데 시장에서 사실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이 척도는 되게 낯선 이 척도인데 이런 건 언제 쓰느냐? 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익이 없을 때 이런 척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 초기 기업. 네. 초기 기업이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출만 일어나도 다행이죠. 아이디어만 보고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프라이스 투 세일즈라는 걸 보면 코스닥 보시죠. 이익이 안 나는데도 지금 코스피의 거의 2배 이상 그러네요. 인정을 받아요. 왜 인정을 받을까요? 성장에 대한 뭔가 희망을 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 이 회사들은 앞으로 이익이 지금은 안 나지만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관대한 게 금리가 낮을 때는 더 관대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관대한 게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그 문의가 성장주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바이오들 고를 때 이게 상당히 우리가 맨날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골라본 것 중에 제일 밑에가 거래소 평균입니다. 13배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의약품이래가지고 44.6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기대를 많이 걸고 꿈을 많이 아직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익 나온 거는 아직도 별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있는 전기전자죠. 42배예요.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거보다는 낮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금년에 이제 영업 적자 예상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부풀어 보이는 거예요. 영업 적자인데도 SK 하이닉스 최근에 올랐었잖아요. 네.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가치를 많이 쳐주고 있다. 다시 성장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차트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제일 위에 이제 이게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있는 산업들을 쭉 면면을 보시면 화학, 음식료, 철강, 금속, 운수장비, 은행, 건설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굴뚝 쪽이 많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SVB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 보면은 PER이 5.6배예요. 하단에 있습니다. 오. 5.6배 상당히 낮죠? 은행들 돈 잘 벌고 지금 너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출금리 지금 낮추라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하는데 5.6배밖에 왜 안 쳐줄까요? 대출 나간 거가 지금 이게 온전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심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는 2차 전지주 제가 하나 차트를 이제 해봤는데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주의 끝판왕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ER로 보시면은 거의 80배가 있잖아요. 상당히 위에 있네요. 상당히 위에 있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저 밑에 있는데 간격차를 뭐 여전히 벌려놓고 있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나오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빨간 선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네. 제일 밑에가 에코프로입니다. 뭐 에코프로 어제 다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끌고 올라가고 있다. 네.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이 안 내려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내려오니까 이런 성장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미련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좀 포트 구성을 해야 할지는 항상 좀 투자자분들의 난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의 한마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성장주, 가치주, 투자자 성향의 차이가 아니겠나 결국 라는 이야기를 챗 GPT가 건넸고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오늘 강관우 앵커님께서 모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참 뭐 성장주를 하든 가치주를 하든 투자자들은 뭘 하면 되죠?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